알법한 언니, 한 주의 사건과 판결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조우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뭔가 이미지가 오늘 약간 청초한 이미지인데요. 왜 이렇게 청초해지셨죠? 약간.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거는 네. 공수처를 가져오셨어요. 참 연말에 특히 30일 날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30날 이제 통과가 되긴 했는데 예. 아직도 뭐 풀어야 될 숙제들은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사실은 뭐 23년 만에 통과가 됐다. 뭐 이제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깼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쵸.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네. 그래서 정말 공수처가 어떤 제도고 어떤 뭐 논란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한번 쫙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수처가 뭔가요? 뭐의 줄임말이에요? 일단 공수처가 공수거 공수네 뭐 이런 건가요, 혹시? 예? 정식 명칭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길다 보니까 예, 이제 예. 그 말을 좀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는 건데 예. 일단 이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이렇게 줄여서 공수처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사처요. 근데 예전에는 고비처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네, 뭐 어떤 고위 분들은. 공직자 뭐 비리 수사처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뭐 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현재 법상 정식 명칭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입니다. 고위 공직자? 그러면은 범죄 수사처. 공수처가 아니라 고수처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고위니까? 근데 공이 뒤에 있으니까 공직자. 공직자. 네, 고위보다는 공직자가 중요한 그쵸,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알겠습니다. 자, 이게 공수처가 나오게 된 배경이 권력층에 대한 그리고 검찰 스스로에 대한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검찰 내부의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면은 검찰이 기소 안 해버리고 기소로 독점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입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처음에 나왔던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고위공직자 이제 범죄수사처가 이제 공수처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부패라든지 권력 남용을 했을 때 그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이제 엄중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 거고요. 네. 실상 뭐 우리가 많이 겪었었던 그런 검찰 내부에서 어떤 검사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아니면 검찰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게 사건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제 처벌이 되거나 아니면 처벌은 뭐 차치하더라도 수사가 되는 게 석연치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정경유착이니 뭐 부패니 이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 공수처법이 통과가 된 거고 또 기존에 이제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기소권이라든지 수사권이 검찰에 거의 모두 다 치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은 그냥 뭉개고 있으면은 이게 뭐 어떻게 뭐 처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말고도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나 재판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독립된 부처,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된 거죠. 자, 궁금한 게 뭔가 이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정치인들 이름, 백혜련안, 네. 권은희안,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윤소아 안까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가 차이가 있는 거고 좀 공수처 법에 미묘하게 다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법이 이제 통과가 되기 위해서 이제 뭐 각 당에서 아니면 국회의원별로 이제 법안을 제출을 하는데 그 법안을 제출하신 분들의 이름을 따라서 뭐 권은한 안, 뭐 백혜련 안, 윤소아 안 이렇게 나뉘고 있는 거고요. 공통적으로는 이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좀 특이하게 좀 차이점들이 조금씩 미묘하게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기소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소권이 이제 그 공수처에 있는데 그냥 전적으로 공수처에 있는 안이 하나가 있었고요. 아니면은 기소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기소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또 따로 두자. 기소심의위원회. 그런 안이 있어서 이렇게 기소권에 이제 조금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뭐 공수처장의 임기라든지 아니면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각 안들이 좀 차이가 있었다가 이렇게 수정이 되고 또 여야가 또 합의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통과된 그러니까 통과된 법안은 윤소아 안으로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자,
즉 공수처장은 그럼 누가 임명하나? 국회가 임명하나요? 대통령이 임명하나요? 공수처장의 임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이게 예, 뭐 현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대통령의 친위 기구냐 예, 이런 말도 있었는데 사실 이걸 좀 따져보면은 꼭 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이제 공수처장을 어디서 뽑냐면요. 예, 이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당에서 2명, 이제 음, 야당에서 2명,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법원 행정처장, 음, 대한변호사협회장 해서 이제 7분이서 예, 이제 그 의결을 해요. 의결을 아, 하는데 이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하는 후보자 2명을 음, 이제 올려서 대통령이 그 2명 중에서 음.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네요. 왜냐하면은 네.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한다라는 거는 웬만한 여야, 뭐 보수 진보가 다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 실제로 지금 이게 공수처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예, 일단 뭐 여당 2명, 야당 2명, 뭐 그리고 법무부 음,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이제 추천한 사람들이 그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려서 예, 여기서 이제 뭐 15년 이상의 법률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이제 추려낼 텐데 음, 그 사람들이 7명 중에 6명의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명을 뽑아서 올려도 이제 음, 그 중에서도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음. 솔직히 쉽지만은 않아 그러니까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네.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 예시가 맞지 않지만 예를 들면은 조국 전 장관을 누가 공수처장으로 올려서 후보로 올린다고 해도 네. 심의위원회에서 6명이 찬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완전 2명만 반발하겠죠. 반대를 하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러니까 뭐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죠, 현재로서는. 어, 그러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높죠. 여야가 그러면 합의를 어떻게 보면 해야. 무색무취한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어,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총선에 지금 공수처를 폐지하는 거를 뭐 공약으로 내걸겠다. 뭐 네. 바꾸는 거, 개정이나 뭐 폐지를. 네네. 근데 그렇게 그러면은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법이 통과되는 것이랑 예, 이제 법을 폐지하려면은 그것도 법의 개정이랑 똑같아요, 절차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이제 정부 측에서 법안을 음, 내고 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또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이제 그 법률이 폐지가 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우리가 공수처 법안 통과되는 거 그 음. 진통 뭐 몇십 년 걸렸잖아요. 전쟁이었죠, 전쟁. 그렇다시피 이 한 번 통과된 법안을 그렇게 음, 함부로 폐지를 한다는 게 음. 결코 그 절차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무슨 검사 300명이 사표를 내내 마네 뭐 이런 얘기가 이걸 네. 반발을 해서 왜 그렇게 검사들은 반발을 하고 이거를 싫어하나요? 기자님 같은 경우라면 기자님이 예. 여러 가지 권력 아니면 권한을 가지고 저는 권력 있었는데 권한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뭐 어, 있어야지 나누죠. 그러면은 예.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예. 물건을 누가 뺏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아끼는 물건인데 기분이 좋으실까요? 아, 검찰에서는 검사들은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자신의 있는 권한입니다. 네, 권한을 뺏기고 법에 있다. 의해서 부여된 권한이 이제 음, 검찰은 이제 기소권이라는 게 있는데 음. 아무래도 이 기소권 자체가 나뉘게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뭐 사람이라면 음, 그러니까 뭐 사람의 욕심으로서는 자기 갖고 있던 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있고 아니면 검찰 자체적으로도 자기들이 자정작용을 잘 하겠다라는 의지도 음, 충분히 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기소권이 나뉘게 된 것을 보면 검찰 음.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일단 뭐 지켜보겠습니다. 그 내년이 아니라 올해군요. 올해 7월에 네, 그렇습니다. 빠르면 공수처 뭐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또 이제 법이 공표가 예, 돼,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한 예, 20일 내에 공표 절차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공표 절차가 있으면 6개월
공표되고 나서 6개월 이후에는 이제 시행이 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시행이 되기 전에 앞서서 법이 지금 통과가 된 거지 법을 뒷받침할 만한 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은 전혀 지금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으로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뭐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지금 해결해야 될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한 7월 정도에 공수처가 실제로 이제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도 좀 일러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이거 가지고 또 시행령 가지고 또 시행령은 법은 아니니까 그쵸. 그렇긴 하지만 또 막 갈등이 있을 테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수처장 임명하는 거 가지고 제가 보기엔 한 두세 달은 막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쵸. 아무래도 이번에 법안 관련해서 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고 그렇죠.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실제로 시행되는 게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공수처 얘기는 아마 나중에 또 한번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 들어보고 다른 판결 얘기 하나만 할게요. 오늘 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휴대폰을 절대 줍지 마라. 경찰서 갖다 줘도 개인 신상 다 털리고 누명을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있죠. 얼마까지 주워보셨어요? 지갑을 주워본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한 뭐 만 원? 만 원? 만 원? 예, 뭐 만 그 원 정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먹었죠. 그거 어떻게 찾나요, 그거를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은. 큰일인데요, 큰일, 지금? 금액이 크면은 저희가 뭐 경찰서, 지갑은 제가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서 아니라 제가 바빠가지고 그때 우체통에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근데 뭐 만 원은 어떻게 찾습니까, 솔직히? 일단 떨어진 물건이잖아요. 내 물건이 아닌데 땅에 떨어져 있다. 이거 다 점유이탈물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워서 내가 드시면요, 그러니까 먹으면요. 드셨다고, 알겠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그러면 위법한 행위를 한 건가요? 네, 그래서 공소시효를 따져봐야겠지만 아마도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이거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 그리고 돈 이런 거 절대 주워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습득을 하신 경우에는 그 근처 파출소라든지 경찰서에 바로 맡기셔야 됩니다. 요즘은 CCTV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갑 주워서 뭐 아무도 모르겠지. 주변 살펴보니까 뭐 아무도 없네 해서 가져가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뭐 이거를 주워놓고 뭐 경찰서에다가 가져다 주려고 그랬는데 뭐 시기가 늦어가지고 뭐 바쁜 일들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나중에 잘못하면요 경찰에서 이거를 이제 그냥 꿀꺽한 줄 알고 조사를 오라고 합니다. 뭐 나중에 혐의야 벗으실 수 있겠지만은 뭐 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 개인 정보는 이제 다 이제 고스란히 범죄 수사 경력에 남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요. 뭐 땅에 떨어진 물건 아니면 잘못 배달 온 택배 이런 것들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꼭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뭐 택배라면 뭐 반품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진짜로. 그게 범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알게 됐으니까 제가 2020년 총선은 불출마를 선언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제가 안 나가는 걸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알고 다음 총선은 모르겠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 법한 언니 조으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